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갑골문자,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냐면은 점술, 제사, 장래,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전쟁, 그리고 밀림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대인의 의식을 배워야지 한자를 익히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 글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식에서만 쓸 수 있었던 글자야.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봤던 갑골문 같은 경우에도 점술에 있어서 쓰였던 글자거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옛날 이제 5천년에서 4천년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3천년인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5천년에서 4천년 정도의 사이에 이제 한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한자라는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쓴 글자가 아니야.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 때 뒀던 목표가 뭐냐? 어린 백성들,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야.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쓰기 편한 문자 체제를 만들게.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걸 가지고 유용하게 써라. 이 얘기야. 이게 1500년대 정도다. 이때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자는 5천년 전이라고 그랬지. 5천년 전에 만든 이 글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라 신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점술이 과학이었던 시대야.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는, 현대 과학이라는 걸 약간 어떻게 보면 종교와 비슷하게 믿으면서 살고 있는 사회에 살잖아. 근데 이걸 만드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와 신의 의지를 알려고 하는 점술가와의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그 체계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한 건 아니고 신과 점술가는 여기서 왕도 포함돼. 옛날에는 그 우리 당군 할아버지도 원래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걸? 군신 뭐 그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임금과 그 저기 무당이 동시였던 시대가 옛날 고대였는데 점점 분리됐다고 그러잖아. 이 나라도 은나라도 똑같은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왕이 점술가인데 그 점술가가 신이라는 어떤 절대자와 소통하려고 하는 매개체였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배울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도 않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한자는 표의문자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끼리는 이제 워낙에 뭐 신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외우기가 더 쉬워. 이렇게 생겼었던 거야,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4개고 꼬리 달리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리 4개에 코가 워낙에 인상 깊은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코를 강조한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맨날 쓰기가 힘드니까 점점 이제 간략화되는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코끼리 성자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쉬운 문자야.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5천 년 전에 글자를 만든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 코끼리를 보는 시선은 똑같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점점 어려워지는 한자일수록 이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마치 그들은 우리의 지금 현대과학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주술과 점성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고대의 그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10분 강의를 들을 때마다는 적어도 우리가 고대인이 됐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면서 한자를 익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훨씬 더 익히기가 쉽다는 얘기거든? 이게 뭐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백성민자야. 백성을 뜻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한자인지 아니? 이게 원래는 갑골문을 따지면은 이게 눈이야.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인데 눈을 좀 강조한 거야. 주저앉은 사람을. 왜 눈을 강조했냐면은 이 눈을 찌르는 거거든. 이 눈을 찌른 그 주저앉은 사람의 눈을 찌른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옛날에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도가 참 내가 그 역사 강의도 조금씩 한다고 그랬잖아. 다음에는 한번 역사 강의를 그러니까 은나라랑 주나라 그 옛날 고대 이 한자가 생겼을 그 시기를 약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그 시기부터 먼저 역사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눈을 꿇어 있는 사람의 눈을 찌른다. 그게 백성이다. 라는 의미거든. 그럼 이게 청령 의미가 이해가 되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눈을 주저앉은 사람의 눈을 찌르는 게 왜 백성의 의미라는 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될 건데 요걸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도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영토의 개념이 이제 전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국가, 주변 부족이라고 하지. 더 부족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부족을 정복하는 개념이야. 강한 나라가. 이렇게 정복을 하거든. 그런데 은나라가 강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를 계속 정복을 하는데 여기서 데려온 사람들을 노예로 썼어. 그 노예를 보통 데리고 오면은 다 우리나라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조그만한 지금 지역인 거야.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만한 지역. 그러니까 그 부족이랑 은나라 사람이랑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정복자랑 피정복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은 눈가에다가 신체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 거기다 문신을 새긴 거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찔렀잖아. 백성민이 이거 찌르는 거거든. 이렇게 찔러가지고 먹물을 주입하는 거야. 지금 아마 뭐 문신 이렇게 타투 같은 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사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다른 데서 잡아온 노예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백성민자는 노예를 뜻하는 거였어. 그러다가 점점 어떤 이런 정복하는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점점 계속 땅덩이가 넓어질 거 아니야. 정복에 정복을 거듭할수록. 그럼 어느 순간에 정복이 멈춰지잖아. 그 상황에서는 이제 또 신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최하층민이 노예니까 노예를 의미하는 백성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약간 귀족이라고 하지. 그 귀족은 사람인이라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두 다리로 서 있는 그 사람 있잖아. 그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약간 귀족, 더 높은 사람을 의미하고 이렇게 눈을 찔린 사람은 백성, 그보다 아래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이랑 그런 의식을 참고를 하면은 한자를 외우는 데 있어서 더 쉬운 게 다가갈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요걸로 단어와 그 단어를 기반하고 있는 한자를 알려주려고 하는 셈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다가가는데 앞으로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그 오프닝 음악이 있잖아. 그 오프닝 음악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5,000년 전에 은나라, 상나라, 그 상나라나 은나라나 똑같은 의미거든. 은나라 사람이다라는 그걸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정신 집중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짝 좀 보여주면은 그 당시는 이제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우리. 그 당시는 약간 이런 사회인 거야. 우리 막 이제 주변에 엄청난
밀림과 그 우거진 그런 어떤 수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 바깥은 나에게 있어서 이질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공간인 거야. 그런 공간에서 지금 여기 바깥은 이런 공간이고 우리의 부족들만 조금씩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신들이랑 계속 이렇게 막 교섭하면서 사는 그 생각을 느끼면 돼. 요런 생각을 느끼면은 그 한자를 외우는 데 있어서 주요한 주제가 있거든? 그 주제가 대충 보면은, 제사, 장례의식.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 그래가지고 제사, 점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어떤 방어와 계속 확장적인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공격성을 띄워야 되거든. 그래서 전쟁, 그 주변 환경, 밀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그 밀림 속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적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방의 민족들, 그런 거에 대한 그 그런 거를 주제로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외우면 될 것 같아. 일례로 그 중국의 그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그 얼마나 점술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을 믿듯이 점술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굉장했냐면은 왕이 이가 아픈 거야, 이가. 갑자기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빨이 아파. 근데 이빨이 아파서 그걸 물어봐, 신한테. 점술가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빨이 아프다. 이게 지금 그 내가 죽인 사람이 복수를 하는 그런 의미냐.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원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귀신이 돼서 나를 지금 복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질병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어떤 점술에 대한 맹신을 하는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제 다음 강의 할 때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제사, 장례, 점술, 전쟁, 그리고 주변 환경, 어떤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야.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 주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 바깥에 사는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자를 익히면은 아마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강의부터 참. 근데 이제 내가 하나를 빼먹었구나. 그 단어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단어를 나열을 해야 되잖아. 중국어 어법으로. 그러니까 중국어 어법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중국어 문법은 진짜 뻥 하나 안 치고 5분이면 끝나. 중국어 문법은 5분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 중국어 문법 기본편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다음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고. 그러면은 모두들 안녕.